글씨 표현 차례인데요. 글씨 표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이 두 장을 줬어요. 하나는 글씨 연습을 직접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칸이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어떤 글씨 쓰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흉내내 가면서 한번 카피해 보라는 이런 어떤 종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종이는 도면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글씨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몇 개 뽑아서 이렇게 카피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글씨체들이 쓰이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흉내 내봐도 좋고요.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의 글씨체를 뭐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봐도 좋아요. 자, 그런데 글씨라는 게 결국 그러면 뭐 제도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한 부분이냐?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림만으로 표현되지 않거든. 도면이라는 것들이 숫자가 들어가요, 정보가 들어가요. 건축 도면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 스케일, 그 다음에 뭐 온갖 재료들, 그리고 그림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다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시방서라고, 시방서. 발음을 좀 이상하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시방서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쫙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글씨가 쓰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때로 손으로 하게 될 때 글씨가 너무 이제 뭐랄까 후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알아보기 힘들면 곤란하더라는 거지. 왜 그럼 알아보기 힘든 일이 생기냐? 자, 우리가 요새는, 특히 요새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고 개인적인 글씨, 그러니까 나만 알아보면 되는 글씨를 많이 쓰거든,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선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갈겨 쓰고 남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글씨를 많이 쓰게 되더란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독해가 잘 안 돼. 근데 제도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남들이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남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의 어떤 뭐 원리라든가 원칙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 뭐 굳이 생각해 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이제 분명하게 글씨를 써야 되겠죠. 분명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가로획과 세로획, 그러니까 끊어지고 꺾이는 부분들, 그걸 하나하나 따로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우리가 뭉쳐가지고 흘려가지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하는 글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림에다 넣는 글씨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분명하게 그려주는 방법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글씨를 쓸 때는 요렇게 뭐랄까 정사각형에 가까운 곳에다가 글씨를 넣는다는 개념으로 많이 써요. 특별히 한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씨가 들어가더라는 거지. 근데 도면에서는요, 되도록이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은 뭐랄까 이렇게 옆으로 좀 가로 방향으로 늘려있는 직사각형 안에 글씨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글씨도 그 안에서 이렇게 늘려지는 거지, 가로 쪽으로. 그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되느냐? 가로 방향이 대략 한 1.0 정도가 된다라고 그러면, 세로구나. 세로 방향이 1.0 정도가 된다라고 그러면, 가로 방향은 한 대략 1.5에서 많게는 한 2.0까지도 가야 되더라는 것이지. 대부분 이제 수평 요소들 있죠. 수평으로 가는데 수평선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 위에 글씨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평과 어울리게 옆으로 늘려있는, 가로 방향으로 길게 늘려있는 글씨체들이 항상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읽기에도 좋고 도면하고 조합도 잘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조금 늘려서 쓰라. 늘려 쓸수록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편한 각도 내에선 늘려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래 위로 길게 글씨 쓰는 것들이 지금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옆으로 늘려 쓰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라고 그러면은 이건 제 개인, 이제 나만의 개인적인 표현인데 좀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리듬감. 노래도 아니고 춤도 아닌데 무슨 리듬감이냐 할 텐데, 특별히 한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빨리 쓰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 끊어지. 가로하고 세로가 이제 계속 이제 끊어지는 구조에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걸 연결해서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거는 뭐냐? 분명한 글씨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천천히 쓰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쓰려면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듬감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가로획과 세로획을 그리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걸 빨리빨리 연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터득을 해보는 거야. 그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로획은 치고, 가로획을 이렇게 우리가 질 끌어가지고는 이게 선이 잘 나오지도 않지만 되게 불분명해.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딱 치는 거야, 가로획은. 그리고 세로획은 느리고, 가로획은 치고 느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더라는 거야. 권자를 써볼까, 권자? 지금 제가 가로획만 다 쳤죠. 이게 무슨 글씨냐 할 텐데, 권자에서 그럼 세로를 갖다가 천천히 내려줘요. 권자가 됐지. 말하자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가로 세로를 갖다가 서로 간에 리듬감 있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면 금방 글씨가 되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이거 그리듯이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소요되거든, 이렇게. 근데 하나하나 끊어서 리듬감 있게 가로와 세로의 어떤 반복적인 패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글씨를 쓰는 것들이 자, 그럼 이제 글씨 연습을 들어가 보는데, 요거를 흉내내기 전에, 요거를 흉내내서 여러분들이 해보기 전에, 일단 여기 있는 글씨체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조금 한번 흉내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글씨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타일 측면에서 얘기하자라고 그러면 가장 이제 무난하고 기본적인 건 이제 고딕체야, 고딕체. 고딕체라는 건 이렇게 각도가 딱딱 끊어지면서 선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 거지. 그래서 고딕체에 가까운 것들이 요거랑 요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딕체는 수직과 수평의 세계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편하게 쓴다라고 그러면은 살짝 각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각을. 그러니까 각을 준 글씨가 요거죠. 각을 준 글씨는 보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한 30도 정도 위를 향하는 쪽으로 돼 있어. 물론 이게 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각도로 봤을 때는 한 30도 정도. 심하게 이렇게 더 꺾어 쓰는 사람도 있어. 막 45도 정도로. 이렇게 위를 향해서 글씨 쓰는 건데, 이게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 더 예쁜 것 같지도 않은데 라겠지만, 여러분들이 글씨를 빨리빨리 쓰다 보면요, 고딕 같은 경우는 우리 손하고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도 수직과 수평으로 딱딱 끊어지는 게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쓰고 편하게 쓰다 보면 이렇게 경사가 있는 게 되기도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 약간 경사를 주는 글씨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조금 진짜 그림을 그리듯이 쓰는 뭐 이런 글씨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글씨체들은 자기가 평소에 쓰는 글씨체를 조금 더 이렇게 반듯하게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지. 그래서 꼭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딕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변형시켜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뭐냐면은 예쁜 글씨들 있지. 이런 거 캐릭터 글씨, 뭐 여러분 다이어리 같은 데 쓰고 그런 막 그런 글씨체들이 있대. 너무 예쁜 거, 그런 것들. 예쁘고 읽기 좋은데 뭐가 잘못됐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도면에 이제 오피셜한 포멀한 그런 거랑 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뭐 좀 이런 글씨들도 좀 그런 것들도 좀 삼가면 좋을 것 같고. 저도요 이거 펜을 잡고 늘 사는 게 아니니까 글씨가 좀 굉장히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기 바래요. 자, 고딕체 스타일로 한번 글씨를 써볼까요? 뭐라고 쓸까? 인면도 썼는데, 여긴 단면도였구나. 자, 요거랑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글씨체가. 요건 잘 썼는데 이거는 못 썼죠. 그거 말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그냥 고딕체로 쓰면요, 저도 이게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쓰고 나면 이게 고딕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직각의 세계거든. 딱 각이 서야 되는 거거든. 근데 뭐 이 꾸불꾸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보기 싫어. 그러니까 고딕체라고 처음부터 접근을 했다가 아예 나중에 쓰고 나면 아예 이제 덕광인. 그렇죠? 제대로 직각의 세계가 딱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고딕체가 완전한 고딕체가 사실은 썩 좋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기계화랑 컴퓨터의 세계지 사람의 손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완화하는 방법으로 고딕체를 조금 우리 손에 있게 쓰는 방법을 아까 말한 그 리듬이라는 걸 좀 도입해 보는 거야. 리듬이란 건 뭐냐면은 이 글씨도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자 가로획은 두터워요. 근데 세로획은 얄쌍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이렇게 좀 이게 제 홀더인데요. 다른 홀더인데 뭐 이런 거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진짜 이건 진짜 최강의 홀더. 심이 5mm가 넘어가. 엄청나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꾹 눌러 쓰고 가늘게 쓰고 뭐 이런 정도가 가능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굵은 건 필요 없고 다만 한 0.7mm 이게 0.7mm 0.9mm구나 0.9mm 정도 가지고 저런 효과를 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심을 한쪽을 이렇게 좀 막 갈아요.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샤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쓰다 보면 심이 이렇게 쐐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쐐기 모양으로 돼서요. 이쪽으로 쓰는 거랑 이쪽으로 쓰는 거가 굉장히 이제 두께가 달라져요. 심이 0.7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가지고도요. 굉장히 좀 두께가 다른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끄트머리로 써봅니다. 끄트머리로. 굉장히 가늘죠. 가늘게 내려오죠. 가늘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살짝 지금 눕혔어요. 눕혀가지고 옆으로 그어봅니다. 어떻습니까? 가늘고 두껍고 가늘고 두껍고 가늘고 두껍고 가늘고 두껍고 가늘고 두껍고 이거는 잘 안됐다. 가늘고 두껍고 가늘고 두껍고 가늘고 두껍고 이게 되는 거죠. 자, 뭐 이것도 뭐 마음에 안 들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요거보다는 좀 훨씬 낫죠. 특별히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더 낫게 느껴져요? 자, 옆으로 두껍고 이렇게 짙게 나가는 선 있잖아요. 짙게. 단자를 썼는데 이게 이렇게 동일한 선으로 가느다랗게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도 느껴지고 그리고 선이 훨씬 더 이제 두텁고 가는 선이 조합되니까 훨씬 더 이제 원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하자면은 글씨를 쓸 때 고딕을 쓸 사람들은 고딕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두께를 조절해서 가로획과 세로획의 두께를 이렇게 교체하는 리듬감을 주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준 요거는 어디 유명한 이제 건축사분의 글씨체를 흉내낸 것들인데 저거 같은 경우는 요걸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글씨체예요. 빠르게 간다는 건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치고 내리고 이걸 빨리빨리 이제 좀 해서 조금 더 필기에 가까운 어떤 글씨체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한번 써볼까요? 자,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썼냐 하면은 벌써 이게 얇아져 가지고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옆으로 치는 획하고 내리는 거를 이제 리듬을 달리했어요. 치는 거하고 내리는 거. 치는 거는 이제 가로획으로 좀 이렇게 두텁게 치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거는 가늘게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딕에 가까운 글씨체가 나름 필기에 가깝게 빨리빨리 쓰는 글씨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나오는 인면도 같은 거 다시 써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단면도. 나름 빨리빨리 썼는데도 고딕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천천히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뭐랄까 절도가 오히려 더 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걸 한쪽을 갈아가지고 치고 가늘게 내리고 치고 가늘게 내리고 요걸 갖다 번갈아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대지 경계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줄을 따라 가지고 지금 글씨가 쭉 늘어서지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띄어쓰기 같은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도의 세계에서 글씨체를 갖다 쓰는 거는 우리가 뭐 기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문서를 갖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지금 일단은 고딕체로 시작되는 글씨체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고딕체를 리듬을 써가지고 좀 빨리빨리 치는 방식을 설명드렸죠. 그 다음 단계로는 여러분들이 또 뭐 원하는 다른 글씨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응용해서 좀 더 개발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저도 이게 뭐 직선의 세계가 좀 손하고 잘 안 맞아. 꾸불꾸불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글씨체가 그래도 조금 낮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경사 글씨체가 있죠. 경사 글씨체. 그게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인접대지 경계선 한번 써볼게요.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썼는데 이거랑은 분명히 다르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 30도 정도 각도를 다 두고 돼 있죠. 각도를 두는 경우 잘못하면 이제 글씨체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여러분 줄을 따라서 이제 글씨를 써줘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하는데 어느 정도 치는 느낌은 비슷해요. 근데 이 밑에 글씨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두께 구분을 하지 않고 다만 칠 때 약간 위로 치는 거야. 이렇게 위로.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30도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수직선의 각도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수평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것 뿐이에요. 바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바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 각도가 한 30도가 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단면 개념 상세도 한번 써봅시다. 단면 개념 상세도 좀 진하게. 글씨가 뭐 필이 잘 안 나오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올려주는 형태의 글씨체도 가능하겠다. 이번에는 영문하고 숫자 부분을 한번 해보죠. 영문하고 숫자. 자, 먼저 숫자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볼 텐데 역시 이렇게 두 줄을 긋고요. 이 줄을 긋는 거는 사실은 꼭 이렇게만 할 필요 없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줄을 갖다가 아래 위를 완전히 이렇게 글자의 경계를 갖다가 그은 다음에 글자를 그 안에 넣는 어떤 이런 형태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너무 글자가 삐뚤삐뚤한 사람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더 간편해서 이런 거 쓰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숫자 쓰는 방법을 하도록 할 텐데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도 되도록이면은 특별히 숫자 같은 건 아래 위로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얘네들은 더욱더 신경 써가지고 짜부를 좀 시켜주는 거야. 짜부. 특별히 숫자 같은 건 아래 위로 크면요, 도면에서는 이게 삐죽삐죽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양옆으로 늘려주기 위해서 글씨체를 쓰게 되는데 이 이름 뭐 그대로 얇게 써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붙이면 돼요. 밑에 뭐 이렇게 점을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늘려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늘렸다가 쳐야 돼요. 느렸다가 쳐. 3도 마찬가지예요. 느려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치고 4는 끝까지 갔다가 다시 살짝 내리고. 굉장히 숫자들을 제가 느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지금 5도 뒷다리가 여기까지 벌써 나와버렸지. 굉장히 느리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6도 짧은데 여기서 갑자기 확 돌아가. 밑에 동그라미를 최대한 느려가지고 느려진 글씨체를 만들어준 거죠. 7. 8은 찌그러진 찐빵 두 개를 쌓아놓은 것 같이. 자, 제도에서 쓰는 동그라미, 특별히 0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쓰면 이게 오히려 멋대가리가 없습니다. 찐빵처럼 확 찌그러뜨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서로 간에 겹칠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고리가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볼만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는 위에를 한참 늘린 다음에 살짝 내려줘요. 그렇죠? 지금 다 공통적으로 한 것들이 뭐냐면 양쪽으로 늘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특별히 늘려주기 위해서 연습해야 될 것들은 3하고 5 같은 것들이에요. 3하고 5. 이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쓰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걔네들을
이렇게 되도록이면 늘려서 쓰는 연습을 해주면은 이런 글씨체로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깔아가지고 얇게 늘려가지고 긁어내듯이 앞으로 쳐내는 식으로 해서 끝낸다. 뭐 이런 것들. 5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알파벳으로 가봅시다. 알파벳. 자, 알파벳은 어차피 우리가 필기체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자체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숫자랑 쓰는 요령이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냥 쓰라고 하면 A가 이렇게 사다리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사다리를 그런데 거의 주저앉혀야 돼요. A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벌려. 그 다음에 살짝 넣어줘. 기괴할 정도로 벌어진 A가 됐죠. 근데 이게 도면에서 오히려 들어맞는 조화로운 A라는 거야. B 같은 경우 살짝 내려주고, 자, 3 같은데 치듯이 이제 옆으로 한참 쳐줘요. 이렇게. B. 옆으로 한참 들렸죠. C도 최대한 옆으로 올라와야 돼. 이렇게. 완전히 짜부시켜버렸죠. D도 마찬가지야. 되도록이면 이렇게 길게. 뭐 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F 같은 거 뭐 없이 G가 이제 말하자면 C에다가 기역자를 더한 형태로 하면 돼요. 최대한 앞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서 G. H도 가루가 더 길게 이렇게. J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울 텐데요. J 같은 경우 보통 내린 다음에 요것만 따로 붙이는 형태로 써주는 그런 것들이 더 낫습니다. K는 내리고 앞에서 한참 앞에서부터 찌르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L. M 같은 경우는 이걸 위에 있는 V 부분을 연속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N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래가지고 글씨를 쓸 때 뭐 가지고 글씨 써야 하면서 진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막 여기 있는 글씨를. 이게 뭐냐면 주로 건축 도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몇 개를 써놓은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갖다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리고 뭐 아무 글씨나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잘 읽는 책을 갖다가 여기를 뭐 써가면서 채워도 되고, 또 이렇게 성경 시편 가지고 또 채우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좋고, 어쨌든 글씨 같은 경우 특별히 글씨가 나는 부족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연습하는 거지, 이거는 뭐 과제를 했으니까 땡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내 글씨는 그냥 나는 이래서 그냥 괜찮으니까 이렇게 계속 쭉 갈래요 하는 사람들은 뭐 딱히 연습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글씨는 뭐 계속 컴퓨터에 의지해서 이렇게 계속 쓰게 되는 것들이지. 자, 어쨌든 이렇게 글씨 연습을 부분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럼